네, 남북의 젊은이들의 눈으로 본 남북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남녀북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남북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유성 씨, 북한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네. 꼭 가는 곳, 필수 방문 코스 어디입니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예. 처음으로 가고 또 북한이 굉장히 자랑하는 곳 바로 주체사상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체사상탑이 82년도 김일성 주석 70돌 생일을 맞아서 4월 15일 날에 완공이 됐고요. 평양에 있는 거죠? 평양 이제 네. 대동강 기슭에 굉장히 네네. 높게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기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학생들이 나와서 다 공부를 하는데요. 그 석판을 70개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m 높이를 만들고 위에 봉화에 20m를 만들어서 이제 총 높이가 170m인 이 탑인데 이게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굉장히 힘들 때도 여기에 봉화를 불을 딱 한 번 끌 정도로 그냥 24시간 계속 이 봉화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12시면 이제 불이 꺼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바로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입니다. 네. 여기를 가서 이제 헌화를 하는 모습 굉장히 보실 텐데 북한의 대표적인 그런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유성 씨가 아주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네.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평양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 교과서를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향이 아무래도 두만강변의 해령 출신이기 때문에 평양에 안타깝게 가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유성 씨는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탑과 그리고 김일성 동상을 아주 대표적인 필수 방문 코스로 꼽아줬는데 채린 씨, 남한에도 비슷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의 랜드마크 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그 서울의 남산타워인데요. 네. 저희 학교랑 가깝기도 해서 야경도 자주 보러 갔고요. 또 뭐 한때는 그 사랑의 자물쇠를 걸러 가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동상 얘기를 하니까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방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꼭 그렇게 세종대왕상을 보고 드디어 서울에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또 랜드마크라고 하면 역사 유적지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퍼지기 전에는 서울 시내에서 바로 저희 회사 근처에도 있습니다만, 사옥 근처에도 있습니다만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에 한복 입고 다니는 외국인 관광객이 참 많았잖아요. 네. 북한에서 만약 서울의 경복궁에 해당하는 명소가 있다면 어디를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경복궁의 규모나 네. 이렇게 크기만큼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평양에 있는 안악궁이 아닌가 싶어요. 안악궁이요? 안악궁이요. 네. 여기에 이제 고구려 왕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은 복원이 되지 않고 터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북한 당국이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서 2000년 초반에 이게 복원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3D를 보관한 영상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한테 안악궁 복원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경복궁이나 창경궁 같은 궁궐로 소풍을 많이 갔는데요. 북한은 좀 어떤가요? 북한은 사실 소풍을 혁명 유적지, 사적지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사실 북한에 대표적으로 캠프가 있는데 바로 배움의 천리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백두산까지 이제 걸어가는 코스인데 백두산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이제 정일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일러주는 곳인데 여기 원래는 88년도까지 장군봉으로 불리다가 정일봉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일봉이라고 크게 써 있는 글씨가 멀리서부터 보일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높이가 한 7m 그리고 너비가 한 6.5m짜리 한 100톤짜리 되는 네. 돌로 이렇게 글을 새겼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그런 곳이어서 이제 혁명 사적지로 이제 답사를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88년도 이후부터 여기를 이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노래도 정일봉에 관련된 노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노래 기억나세요? 노래가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쩌렁쩌렁 부르는 노래인데요. 네. 우레소리 정일봉의 우레소리. 네, 거기까지 하시고. 네. 네. 지금 이제 초대형 건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평양에서 초대형 건물, 초고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제일 높은 건물 하면 바로 여기를 꼽습니다. 백공오ቹ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공오층 아파트.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경 호텔을 알고 있죠. 네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이제 백공오층 아파트로 더 익숙한
곳입니다. 아파트라고 합니까? 네, 네. 백공고층 아파트. 근데 네. 이제 북한이 남한이랑 그 숫자를 얘기할 때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우리 같으면 이제 105층이라고 할 텐데. 105층이라고 하죠. 근데 0을 꼭 붙여서 그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202호를 북한에서는 202호라고 발음하고요. 네. 2001년을 북한에서는 2001년.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최근에는 유경 호텔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그 전면에다가 LED를 박아서 저녁 시간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불빛 쇼를 하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이 이제 저녁에 나와서 야경을 즐기는 그런 네. 모습도 보이는데 일부 주민들은 저녁에 쓸 전기도 없는데 저기다 이렇게 불을 밝힐 거면 우리한테 전기를 좀 줘라. 이렇게 네. 불평하는 주민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양에는 105층 유경 호텔이 있는데 네. 서울에도 사실 뭐 만만치 않게 높은 초고층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평양에는 105층이라고 했는데 네. 서울에는 123층, 바로 서울 잠실타워가 있죠. 네. 이게 한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창문 외벽을 닦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게 창문 외벽만 4만 2천 장의 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다 청소하는 데만 3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최고층인데 사실 저도 참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스카이뷰 레스토랑을 한번 놀러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러진 못했고요. 늘 푸드코트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네. 놀기도 하고 또 거기 불꽃 축제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직 꼭대기까지 가보지 네. 못했군요. 네. 자, 지금 평양은 보면요. 저기 다른 이름이 유경이라고도 해서 평양은 이제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버들 유자를 써서 서울경자 써서 유경이라고도 하는데 버드나무뿐만 아니라 평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평양 도시 계획을 할 초반에 이제 굉장히 정갈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파리를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 계획을 아, 했고 그 그랬군요. 대표적인 게 사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북한이 그대로 가지고 예, 와서 예. 개선문을 지었는데 파리의 개선문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어떤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뭐니 해도 평양의 지하철입니다. 이 지하철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로 이제 꼽히거든요. 깊이가 거의 보통 한 100m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최근에 건설된 그 랜드마크 여명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2017년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최고의 어떤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이 여명거리가 굉장히 북한 주민들한테도 알려진데 최근에 이게 이제 사진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 북한 도심이 약간 무채색이 좀 많았었는데 네. 여명거리는 흑연강색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제 뭐 랜드마크 중에 정말 하나로 화려하네요. 꼽히죠. 네. 예. 근데 평양 지하철이 깊어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지각하면 엄청 애타겠어요. 뛰어야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여명거리 사진 보셨는데 네. 채린 씨 여명거리를 보면 거기에 필적할 만한 어떤 한국의 장소 어디가 떠오르세요? 그 여명거리의 화려한 야경을 보니까 네. 그 송도 국제신도시가 떠오르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송도 국제신도시도 정말 국제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뭐 외국계 기업도 많고 국제 기구들도 많아서 외국인 분들도 많이 거주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쪽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몇 번 놀러 갔는데 되게 빌딩이 정말 많은데 그 와중에 또 센트럴파크도 있고 아, 또 네. 호수에서 보트도 타고 그래서 다음에 꼭 데이트하러 한번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사 유적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네. 그런 어떤 명소,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네. 명어를 써서 그런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 포인트인데 채린 씨가 소개할 만한 요즘 남한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어떤 곳이 있습니까? 요즘 핫플 하면은 무슨 길이 정말 뜨고 네. 있는데요. 뭐 가로수길 있잖아요. 거기 사이사이에 있는 골목길들을 가로 세로 해서 세로수길이라고 불러서 한때 유행이기도 했고요. 네. 또 요즘 뜨는 곳 중 하나가 샤로수길인데 그 서울대 앞에 샤라고 크게 트레이드마크 조형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대 앞에 있는 골목을 샤로수길이라고 불러서 뜨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골목은 바로 을지로. 요즘 너무 힙해서 힙지로라고도 네. 불리는데 거기도 자주 갑니다. 네. 자, 유성 씨 끝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유성 씨가 북한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다 하는 장소
딱 하나만 꼽으면 어디입니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 네. 사실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시가 이렇게 멋있긴 하지만 네. 제주도는 이색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한국이 아닌 약간 해외 여행을 가는 느낌이었고 사실 북한이 섬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이색적이어서 한국 가면 무조건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깊이 제주도 가졌었습니다. 가보셨어요? 한 20번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예. 오늘 랜드마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